안녕하세요. 진호빌리입니다. 오늘은 경제신문 기사를 실제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4월 24일자 매일경제 A12면에 환율 관련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면신문 기사를 보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으니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면과 같이 기사 제목부터 그 다음에 간단한 키워드 그리고 그래프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사 내용을 잠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를 제 방식대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시성을 고려한다면 아래와 같이 줄 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날짜랑 제목을 적은 다음에 기사 내용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배경 측면에 있어서 미국 은행들의 파산 이후에 금융당국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글로벌 긴축 추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달러 약세라고 접어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1년 만에 100대에 진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원래 달러가 약세가 될 경우에 원화가 강세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원화도 동반 약세 상황에 빠져 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세 가지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은 국내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는 점이고 그 이유는 반도체 수출 감소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되었다는 점, 그래서 14개월 연속 적자가 우려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중국 위안화 약세입니다. 원화가 위안화랑 동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원화도 따라간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 배당금 시즌을 맞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고 난 다음에 해외로 역송금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원화 동반 약세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개입을 하고 있으나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의 350억 달러 규모 외환 수합은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기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경제논술 작성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각종 보고서 사이트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자료실 카테고리에 환율 동향 페이지로 들어가신 다음에 월간 리포트를 클릭하시면 2023년 4월 월간 환율 전망 게시글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신문 기사를 볼 때와 같이 해당 게시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현황과 전망이 나와 있는데 현황 같은 경우는 3월 초중반과 후반으로 나눠져 있었고 SVB 사태가 촉발되고 나서 미국 금융당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달러화도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만 인상했기 때문에 이 또한 달러화 안정세에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 4월 전망은 크게 대내적이랑 대외적인 측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조건은 에너지 수입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속된다는 거,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미국 외 선진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축소된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원화가 약세로 가는 방향은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는 점과 반도체 수출이 급감된다는 점,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되거나 산유국 감산이 지속될 경우에는 원화 약세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참고사 항목을 보면 과거 유동성 위기 국면과 달러와 같이 변동 내용이 있는데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경제논술 및 면접 대비용으로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기사나 보고서라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나치기 쉬운 내용들을 놓치지 않게끔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일 반복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느 순간 전체 흐름이 파악되고 기사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의 기사일지 추측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정리했던 기사와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 외환수합 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변화와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3월 FOMC와 관련해서는 연준의 다음 FOMC 일정 및 기준금리 피크가 어디에서 설정될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산유국 감산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페트로달러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과 사우디, 이란과 관계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일주일이나 한 달 등 일정 주기별로 작성한 내용들을 다시 보면서 필요한 내용만 추리고 재정리하면서 압축하는 시간을 갖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경제신문 영상과 경제논술 작성 영상에서 기사를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단순 스크랩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만 확인하고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내일의 나에게 숙제를 부여하는 데서 벗어나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악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추후 빠르게 재검색이 가능하게끔 기사 제목이나 링크를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더불어 하루에 정리하는 기사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와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기사라면 모두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사를 읽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 시간이 줄어들고 정리가 깔끔해지는 과정을 몸소 느끼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